안녕하세요, 수임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차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 이렇게 돼 있는데 제목을 이렇게 붙일게요. 이차함수의 일반형의 그래프. 이렇게. 자, 요 녀석이 일반형입니다. 우리 요전 시간에 이제 배웠던 그거는 이차함수의 표준형이었어요. 그래서 표준형은 어떤 식이다?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식이다.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과 위치가 나와 있는 그런 식을 표준형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일반형. 일반형은 뭐냐면 그냥 식을 내림차순으로 쭉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식을 뭐 보기 좋게 이쁘게 그냥 정리해 놓은 이런 식을 일반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어떻게 그리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나 라고 해볼 건데, 이거 되게 간단해요. 설명을 할 게 없어요. 왜 설명을 할 게 없냐면, 방법은 표준형으로 고친다. 표준형으로 고친다. 이 다예요. 뭐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일반형이 나오면 내가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 그러면 표준형으로 고치시면 됩니다. 이 상태 이대로는 그릴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모양과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양과 꼭지점이 어디 있는지, 그래프가 위로 볼록한지 아래로 볼록한지, 꼭지점이 어디 있는지 요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려면 표준형으로 식이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표준형이 아니라 일반형으로 지어지면 표준형으로 고쳐야 되고요. 그러면 일반형과 표준형의 모양의 차이를 보면, 일반형은 그냥 2창, 1창, 상수항 이렇게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다면, 표준형은 완전제곱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제곱식으로 고쳐주면 됩니다. 요 어디까지? 2차항과 1차항을 이용해서 완전제곱식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표준형이 돼요. 모양의 차이를 보고. 그래서 얘를 표준형으로 고치면 이렇게 복잡한 식이 나와요. 이거 외워서 푸는 거 당연히 아니겠죠? 우리 어떻게? 일반형이 주어졌을 때 표준형으로 바꿔준다 라고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런 거를 기억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 뭐 이거 외울 수는 없어요. 얘를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표준형으로 고치는 과정을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그 표준형으로 고치는 과정이 뭐냐, 우리 예전에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 풀이할 때 완전제곱식을 이용하여 푸는 방법 해가지고 했었죠. 그때 완전제곱식 만드는 걸 해봤어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상수항은 1차항 계수의 반의 제곱이다. 요거는 외우고 있으면 좋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그거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수항을 내가 더해주고 빼주고 뭐 이렇게 해서 원하는 대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식으로 하기보다는 예시를 들어서 하나 해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y는 2분의 1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 요런 게 있다. 그러면은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볼게요. 얘는 지금 일반형 형태고요. 표준형으로 바꿔볼 거예요. 그러면 자, 2분의 1로 식을 묶습니다. 근데 어디까지 묶냐면 여기 1차항까지만 묶어요. 1차항까지만. 상수항은 우리한테 별로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나중에 맞는 상수항을 더해 줄 거예요. 그래서 1차항까지만 묶어줍니다. 그러면 2분의 1로 묶어서 x제곱 플러스, 자, 2분의 1을 묶어내고 나면 여기 안에는 2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죠? 2분의 1로 나누는 거야. 묶는 걸로 나눈다. 2분의 1로 나누면 곱하기 2분의 1 하는 거랑 똑같죠? 6x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확인해 볼 때 어떻게 이거 전개하면 이렇게 나오나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그러면 내가 지금 x제곱 플러스 6x가 이만큼 있는데 여기에 뭐를 더해야 완전제곱식이 되냐 이거야. 여기에 완전제곱식이 이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1차항 계수 6의 반 하면 3이고요. 제곱하면 9고요. 반의 제곱을 더해준다. 더했으면 한번 빼줘야 돼요. 빼주고 더하기 4. 요렇게 한번 더해주고 한번 빼줍니다. 왜? 그래야지 이 식이 갑자기 내가 내 맘대로 막 9를 더해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식하고 이 식하고 같은 식이 되려면 한번 다시 빼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디?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까지 요만큼만 가지고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요. 완전제곱식을 만들고 마이너스 9는 괄호 밖으로 보내버릴 거야. 그러면 자 2분의 1 되고 x 플러스 3의 완전제곱이다. 그죠? 자 여기 있는 마이너스 9 괄호 밖으로 빠져나갈 건데 어떻게 빠져나가야 되냐면 2분의 1을 곱해서 나가야 됩니다. 괄호 앞에 2분의 1이 있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9가 돼서 나와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마저 정리를 하면 됩니다. 이제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얘가 2분의 8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네요.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포인트는 요줄이 포인트가 되겠죠. 요렇게 1차항 계수의 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고, 우리 방정식 할 때랑 조금 다릅니다. 방정식 할 때는 등식의 양변에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2분의 1 같은 것도 그냥 양변에 2를 곱해버렸어. 그래서 했는데 이제는 묶어야 된다. 그 다음에 양변에 똑같은 수를 막 더하고 똑같은 수를 더해서 완전제곱식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양변에다가 할 수 없어요. y에다가 막 더해줄 수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같은 하나의 식에서 더하고 빼고 그 다음에 뺀 거를 괄호 밖으로 끄집어내서 정리를 해줍니다.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고쳐주시면 됩니다. 그 과정을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가지고 그대로 해놓은 게 요 식인데 굳이 이거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차라리 기억할 거는 요 과정을 기억하세요. 요 과정을 기억해야 됩니다. 1차항까지 2차항의 개수로 묶는다. 그 다음에 괄호 안에다가 1차항의 개수의 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고, 그 다음에 완전제곱식 만들어주고 아까 전에 뺀 거 요만큼은 괄호 밖으로 빼준다. 뺄 때 어떻게? a 곱해서 빠져나와야 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완전제곱식 플러스 상수꼴로 정리한다. 그래서 선생님이 예시 풀어준 것도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 이렇게 이제 식을 만들었어. 그럼 이게 이제 표준형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다? 원래 y는 2분의 1x 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죠? 뭐 아래로 볼록한 이런 그래프고요. 요런 그래프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분의 1. y축과의 교점이 궁금하니까 0 집어넣어볼까요? 4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뭐 이쯤에 이렇게, 그 다음에 x축도 요 사이에 조금 더 내려와야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4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요게 마이너스 3이고 요런 식으로 그려지겠네요.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일반형으로 나타났을 때 표준형으로 고쳐보세요 하는 거예요. 자, 몇 번 고치면서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또 그러면 어떻게 해라? 마이너스 2분의 1로 1차항까지만 묶어줍니다.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 묶어주면 x 제곱, 자 플러스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2를 곱해주면 됩니다. 4x 마이너스 3.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줘라? x제곱 마이너스 4x 이렇게 있는데 내가 얘의 반의 제곱 4를 더해줘야 되고요. 다시 빼줘야 되고요. 그렇게 하고 여기 마이너스 3 이렇게 된다. 그러면 뭐가? 여기까지가 완전제곱식입니다.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2의 제곱 돼버리고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서 빠져나올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3 일단 적어놓고, 자 마이너스 4에다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면 플러스 2입니다. 그죠? 플러스 2가 돼서 빠져나온다. 이것도 색깔 다른 걸로 할까요? 플러스 2 요렇게 빠져나옵니다. 여기 있던 마이너스 4가 플러스 2가 돼서 얘를 곱해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러면 마저 정리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1 됐죠? 자, 이 상태에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P는 2고요. 마이너스 2가 아닙니다. X 마이너스 P, X 마이너스 2. 그러니까 P가 2죠. Q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APQ 다 곱하면 1이네요. 자, 다음 2번 이차함수의 그래프의 꼭지점의 좌표와 축의 방정식을 차례로 구하시오. 꼭지점의 좌표가 궁금해요.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세요 라는 말이 나오면 이거는 무조건 표준형 붙여주셔야 됩니다. 꼭지점의 좌표를 알 수 있는 방법은 표준형밖에 없어요. 표준형에서 그래프의 위치가 나옵니다. 자, 일반형에서도 그래프 모양은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일반형 모양이랑 표준형 모양이랑 봤을 때 여기 있는 A는 그대로 A입니다. 이 A로 묶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값이랑 이 값이랑 똑같은 값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양은 일반형으로도 알 수 있어요. 모양까지는 알 수 있습니다. 아래로 볼록한지 위로 볼록한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위치는 알 수 없어요. P, Q 이게 꼭지점의 좌표입니다. P, Q. 근데 P, Q를 알 방법은 표준형밖에 없어요. 일반형에서는 꼭지점의 위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꼭지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축의 방정식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요거는 표준형으로 바꿔라 하는 문제다. 그러면은 y는 자 4로 묶어주고요. 어디까지? 1차 항까지만. 그러면 4x제곱 마이너스 2x 돼 있는데 내가 얼마를? 1을 더하고 빼줘야 된다. 그죠? 마이너스 2의 반의 제곱 1이다.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된다고? 이만큼이 완전제곱식입니다. 맞죠? 그러면 완전제곱식 만들어주고요. x-1의 제곱 마이너스 1, 4 곱해서 나올 거예요. 플러스 9, 마이너스 4 그러면 4x-1의 제곱 플러스 5 이렇게 되겠네. 꼭지점의 좌표 뭐다? 1,5고요. 축의 방정식은 x는 1입니다. 그래서 표준형으로 바꿔주고 나면 이렇게 문제를 바로 볼 수가 있어요. 다음 중 1차 함수의 그래프 2차 함수 아니고 2차 함수 요놈의 그래프를 구해라. 요런 거 볼 때 일반형에서 알 수 있는 거는 모양 하고 그 다음에 y축과의 교점 y절편이라고도 하죠. y축과의 교점이 y절표 y절편은 알 수 있어요. y절편은 일반형에서 구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x에 0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상수항이 y좌표 y축과의 교점이 돼요. 그래서 y축과의 교점은 일반형에서 구하는 게 훨씬 쉬운데 3이에요. 3. 근데 다 3이에요. 다 아래로 볼록이고요. 꼼수를 써서 몇 개라도 제껴보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네요. 그래서 표준형으로 바꿔줍니다.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y는 자, 2분의 1로 묶어주면 x제곱 플러스 4x. 자, 이제 뭐 색깔 요걸로 그냥 할게요. 내가 1차 함계수의 반의 제곱 4를 더해주고 다시 빼준다. 그럼 요만큼 앞에 있는 게 완전제곱식 마이너스 4는 밖으로 나갈 거예요. 2분의 1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3 원래 있었고요. 마이너스 4 나갈 때 2분의 1 곱해서 나가니까 마이너스 2. 그래서 2분의 1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꼭지점의 좌표가 뭐다? 마이너스 2,1이 꼭지점이에요. 여기 있네. 1번. 자, 다음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감소하는 x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얘는 아래로 볼록하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축이 여기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감소하는 부분은 요 부분입니다. 그죠? 그러면 x가 뭐보다? 축보다 작다. 그러면 축의 방정식 알아야 되죠. 축의 방정식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 문제 축의 방정식 구하는 문제입니다. 축의 방정식 구하려면 표준형 바꿔야죠. 3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 x제곱 플러스 2x 1을 더하고 빼고 그 다음에 어떻게? 요만큼 가지고 완전제곱식 만듭니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을 3 곱해서 밖으로 빠질 거예요. 마이너스 3 3에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 자,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꼭지점이고 축의 방정식 얘가 x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왼쪽 부분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요 범위에서 x값이 증가할 때 y값은 감소한다. 자, 그 다음에 그래프의 성질. 자, y는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2의 그래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래프를 찬찬히 뜯어보기 위해서는 표준형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표준형으로 바꿔봅시다. y는 마이너스 3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 자, 그럼 어떻게? x제곱 마이너스 4x 4를 더하고 빼고 마이너스 4의 반의 제곱은 4입니다. 그죠?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죠? 마이너스 4 밖으로 나올 건데 마이너스 3을 곱해서 나오니까 플러스 12.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10. 자, 꼭지점의 좌표 2,10 맞지요? y축과의 교점의 y좌표. 이거 어떻게 구한다? x에 0 집어넣습니다. 그럼 x에 0, 0 들어가면 마이너스 2 맞네요. y는 마이너스 3x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10만큼 평행 이동했다. 2만큼, 10만큼 평행 이동한 거 맞네요.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래프 그려보시면 됩니다. 2,10의 꼭지점이 있고요. 위로 볼록한 그래프예요. 위로 볼록, 이런 그래프고요. y축과 교점의 y좌표는 마이너스 2고요. 그러면은 꼭지점이 2,10이에요. 뾰족하게 이렇게 생겼겠네. 엄청 이렇게 생겼겠다. 그 다음에 y축과의 교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고 x축은 여기쯤 이렇게 있을 거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왜? 반대로 y축을 잘못 그렸다. 다시. 이게 아니고 얘를 지울 게 아니고 y축이 저쪽에 있는데 y축이 이쪽에 있어야 되는데 이쪽에 y축이 이렇게, 영 이상하게 그렸네. y축이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x축은 얘보다 조금 위에 있을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2고요 여기가 10이 돼야 되거든요. 여기가 2고요 이렇게 그래프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나네요. 그래프가 완벽하게 어떻게 그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리려면 엄청 스트레스 받아요. 여러분들한테 그래프 얘기를 조금 하고 싶은데, 그래프를 그릴 때 선생님이 좀 이상하게 그리고 있을 거예요. 지금 어떻게? 그래프부터 먼저 그립니다. 그래프부터 먼저 그리고 축을 그거에 맞춰서 막 이렇게 막 그리고 있어요. 원래 우리 여러분 그래프 그리라 그러면 축부터 그리잖아요. 그죠? x축, y축부터 그려가지고 축에 맞춰서 이렇게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려 하는데, 그렇게 그리면 모양도 안 예쁘고 막 이상하게 그려져요. 그리면서 자꾸 이렇게 잘 안 돼요. 선생님도 그래요. 선생님도 이게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2가 돼야 되는데, 그럼 벌써 지금 안 맞잖아. 이만큼이 2인데 이만큼이 2래. 간격이 안 맞죠.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포기하세요. 그래프 그릴 때 스트레스를 안 받는 방법입니다. 조금 포기하세요. 조금 내려놓으세요. 근데 그거는 있어요. 자, x축에서 간격하고 y축에서 간격하고는 달라도 됩니다. 근데 y축 안에서의 간격은 어느 정도 맞춰주세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얘가 10이잖아요. 얘가 2고요. 그러면은 요 간격은 그래도 이게 좀 길게, 이게 좀 짧게 요렇게는 맞춰주자는 거야. x축도 만약에 이만큼이 2예요. 근데 뭐 내가 만약에 마이너스 5, 얼마가 있어야 돼. 그러면은 옆으로 쭉 더 빼서 이만큼이 2니까 한 이쯤에 마이너스 5 이렇게 잡아주세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5 이래버리면은 얘랑 간격이 비슷한데 얘가 마이너스 5래. 말이 안 되잖아. 그죠? x축 위에서는 x축끼리, y축끼리는 간격을 좀 맞춰주세요. 근데 y축에서는 요만큼이 2인데 x축에서 왜 이만큼이 2야? 그거는 조금 내려놓으세요. 그건 내려놔도 문제 푸는데 별로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꼼꼼하게 그리시는 건 좋아요. 꼼꼼하게 그리는 건 좋은데 그래프를 계속 그려야 돼요. 지금 요런 것도 그래프를 선생님이 대충 그렸지만 어쨌든 그래프 그리고 축 그리고 나한테 필요한 건 다 그린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래프가 아예 나와 있는 문제고요. 요런 문제에서도 사실은 그래프를 그려보는 게 좋아요. 1,5가 꼭지점. 근데 꼭지점의 좌표 축의 방정식만 알면 되니까 그래프 굳이 그릴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내가 x축, y축 어디 있는지 별로 안 중요합니다. 꼭지점의 좌표와 축의 방정식만 알면 돼요.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그려놓고 얘가 1,5예요. 얘는 x는 1이에요. 요것만 알면 끝나는 거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축이 만약에 필요하다 하면 그때 그리면 돼요. 축은 여기서 조금, X축은 여기서보다 좀 밑에 있겠죠. 왜? 얘가 Y좌표가 오니까 저 위에 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Y축은 얘가 1이란 말이야. 그럼 얘보다 조금 왼쪽에 있겠죠. 이렇게 Y축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됩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리고 싶다. 그럼 Y축과의 교점 같은 거 하나 잡아주면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요까지가 오고 요까지가 뭐 비슷하네요. 요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축을 나중에 그리는 거를 조금 습관화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도 뭐 딱히 그래프가 필요한 문제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 그래프 먼저 그립니다. 요게 마이너스 3이니까 위로 볼록하고 조금 좁게 그려야겠다. 아니면 뭐 이게 막 4분의 1 막 이런 거면 조금 넓게 그려야겠다. 요런 정도만 생각을 하고 그리세요. 그린 다음에 축이 필요할 때 축을 그리시면 돼요. 아예 축을 안 그려도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니면 X축만 그린다든지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맞네요. X가 2보다 작을 때, 2보다 작을 때는 2가 여기가 딱 2니까 2보다 작을 때는 요 왼쪽 부분을 의미하는 거다. 그죠? X값이 증가하면 Y값은 감소한다. X값이 증가할 때 Y값 올라가고 있잖아. 위로 올라가잖아.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5번이 답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는 많이 그려보면 많이 그려볼수록 좋아요. 여러분들 함수는 그래프가 전부입니다. 함수는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끝나요. 물론 그래프 그릴 줄 안다 하는 거에는 식을 변형하는 것도 들어가겠죠.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식으로 변형할 줄도 알아야 되죠. 그래야 그래프 그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방법에 집중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프를 많이 그려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그래프를 머릿속에서 그냥 그려지게끔, 내가 그래프를 많이 그리다 보면 표준형으로 주어지는 식을 딱 봤을 때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구나. Y축하고 만나는 것도 대충 계산이 바로바로 되고,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겠구나. 대략적으로 그래프 모양이 딱 떠오릅니다. 축하고 X축, Y축하고 그게 머릿속에 그냥 떠올라요. 그걸 떠오르는 걸 이렇게 종이에다가 옮기면 그리는 거야. 근데 옮겨 그리는 게 힘들 수 있어요. 선생님이 그렇거든요. 선생님은 표준형으로 주어진 식을 보면 그냥 그래프가 딱 떠오릅니다. 근데 그거 옮겨 그릴 때 내 손이 안 따라줘요. 머릿속에 있는 걸 그대로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손으로.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 조금 실수를 많이 하는 편인데, 그래프가 그렇게 머릿속에 그려질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많이 그려보셔야 돼요.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평행이동. 자, 평행이동은 어떻게 된다?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한다. 그럼 X 대신에 X 플러스 3을,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다. Y 대신에 Y 마이너스 3을 집어넣는다 라고 했는데, 이 상태에서 대입해가지고 정리하려고 하면은 되게 식이 복잡해집니다. 줄줄줄 늘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표준형으로 고친 다음에 그 다음에 평행이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표준형으로 고치는 거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럼 이거 표준형으로 고쳐봅시다. y는 마이너스 3분의 1로 묶어주면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 자, 그러면은 내가 얘의 반의 제곱 9를 더하고 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x 플러스 3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분의 1 곱해서 밖으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플러스 3이 되겠네요. 그러면 3분의 1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된다. 자, 요래 놓고 평행이동을 이제 시킬게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x 대신에 x 플러스 3을, y축 방향으로 3만큼 y 대신에 y 마이너스 3을 요렇게 집어넣어주면 y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3분의 1 해놓고 이렇게 x 플러스 3 하고 또 플러스 3이네요.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평행이동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식을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1, 자 괄호 안에 거를 풀어줄게요. x 플러스 6의 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3 넘어와서 플러스 3 돼요. 플러스 7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럼 꼭지점의 좌표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6,7이 됩니다. 그래프도 그려보세요 하면 그려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이게 마이너스 6,7이 꼭지점이고 위로 볼록한 그래프네요.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조금 넓게 그려도 되겠다. 그죠? 한 이만큼 이 정도
이 정도로 그리면 되고요. 여기가 6,7이에요. 아, 마이너스 6,7이네. 마이너스 6,7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6이니까 y축은 이거보다 오른쪽에 이렇게 있을 거고 x축이 밑에 있는데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x축이 이렇게 지나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뭘로 결정이 되냐면 y축과의 교점으로 결정이 됩니다. y축과의 교점이 음수면 y좌표가 음수면 x축이 이 위로 이렇게 지나갈 거고요. y축과의 교점의 y좌표가 양수면 x축이 요 밑으로 이렇게 지나갈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x축의 위치를 결정하려면 x에 0 넣어서 계산해 봐야 돼요. 0 넣어서 이 식이 아니고 요 식이죠. 여기서 0 넣어서 계산하면 36 마이너스 12 음수네요. 음수니까 얘가 음수라. 그러면은 x축은 요거보다 위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6이고 여기가 7이고 뭐 이렇게 됩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반형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그래프 그리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조금 더 일반형 그래프를 보면서 부호만 정해보는 거, 그런 거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프를 좀 많이 그려보세요. 문제마다 그래프를 좀 그려보도록 하세요. 그래프 그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프를 많이 그려보고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